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96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시작은 갓벨리에서 인간 사냥을 하는 천룡인들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갓벨리에 사는 주민들은 천룡인들의 총을 피해 도망치죠. 그리고 장면은 해군 본부에 있는 구 해군 원수 공으로 전환되고 공은 가프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공은 가프에게 말하죠. 갓벨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로저가 갓벨리로 가고 있다. 휴가 중이던 가프는 로저가 갓벨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갓벨리로 향하기로 하죠. 그리고 장면은 어린 쿠마, 이반코프, 지니로 전환됩니다. 이들은 천룡인이 개최한 선주 및 일소대의 상품 중 물고기 열매, 도톰 열매 등이 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해당 열매들을 먹어 갓벨리에서 탈출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2주 전 지니는 갓벨리의 혼란을 위해 전보벌레로 로제적단과 록스적단에 연락해 갓벨리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고 하죠. 그리고 장면은 갓벨리로 향하는 록스적단으로 전환됩니다. 록스를 제외한 록스적단의 얼굴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여인섬의 용알몸이 록스적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번엔 갓벨리로 온 젊은 시절의 로저가 이끄는 로제적단으로 전환되고 로저의 적단을 피거랜드 갈링이 막아내려고 대기하죠. 그리고 이번엔 갓벨리의 거프와 보가드가 등장하며 갓벨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이반코프와 쿠마는 물고기 열매와 도톰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빅맘이 나타나 이반코프가 들고 있는 물고기 열매를 빼앗습니다. 위기를 느낀 쿠마는 자신이 들고 있던 도톰 열매를 그대로 그냥 먹어버리죠. 그리고 그때 도톰 열매를 먹은 쿠마를 누군가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쿠마 앞에 검은 연기와 함께 세턴이 인간 형태로 등장하죠. 그리고 쿠마는 세턴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야. 왜 누군가는 노예고 누군가는 힘을 가지고 태어나지? 내게 힘이 있다면 니카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 이에 세턴은 쿠마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종족은 제거되는 거다. 그리고 장면은 갓벨리로 전환되며 검은 번개 속 로저와 록스의 대화만이 나옵니다. 로저는 록스에게 말합니다. 멈춰라 록스. 이에 록스도 로저에게 말합니다. 방해하지 마라 로저. 그리고 장면은 소로베 왕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쿠바, 이반코프, 지니로 전환됩니다. 이반코프는 자신의 꿈을 위해 홀로 떠나고 쿠마와 지니는 소로베 왕국에 남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장작을 팔며 노예 생활과 다르게 손쉽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쿠마와 지니는 행복해하며 함께 음식을 먹으며 울고 1096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1096화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선조 및 일수대의 상품이 악마의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1095화 심층 분석을 통해 선조 및 일수대와 드레스로자의 콜로세움 평행이론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룡인이 펼치는 선조 및 일수대가 천룡인 출신 도플라밍고가 펼친 콜로세움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드레스로자의 콜로세움에는 죄수 검투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투사들은 모두 도플라밍고에게 대항했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디아멘테라는 콜로셈의 영웅이 있었죠. 이와 같게 선조 및 일소대에서는 세계정부를 거역한 죄수 노예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피가랜드 갈링이라는 신의 계산안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제 가설대로라면 콜로셈의 상품이 악마의 열매인 이글이글 열매였던 것처럼 선주민 대회의 상품 역시 악마의 열매일 확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분석을 통해 빅맘이 갓벨리에서 카이도에게 졌다고 하는 물고기 열매, 그리고 이반코프가 먹은 호르오르 열매, 쿠마의 도톰 열매가 사기급인 만큼 쿠마와 이반코프, 카이도는 록세적단이 일으킨 사건의 혼돈 속 선주민 대회 상품을 손에 넣은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1096화가 공개되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즉, 드레스로자에서 펼쳐진 콜로세움과 원피스 세계관의 선주 및 일소대에는 평행이론이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콜로세움과 선주 및 일소대회를 넘는 드레스로자 원피스 세계관의 평행이론입니다. 이 부분은 22년 5월부터 이미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그쳐도 괜찮습니다. 원피스 세계관과 드레스로자의 평행이론, 첫 번째는 지형입니다. 드레스로자 왕국의 둥근 섬 중앙에는 천룡인 도플라밍고가 사는 왕국이 우뚝 솟아있으며 그곳을 기점으로 좌우에 긴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항도 중심에는 천룡인이 사는 마리조아가 우뚝 솟아있으며 그곳을 기점으로 좌우로 레드라인이 뻗어있죠. 또한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쉽게 갈 수 없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에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투어로 인해 쉽게 갈 수 없는 그린비트가 있죠. 또한 달의 지하에 있었던 고대 도시 비르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비트의 지하에는 톤타타 왕국이 있죠. 게다가 그린비트는 드레스로자의 북쪽인데 지도상으로 표현하자면 위쪽입니다. 그리고 지구 위에는 달이 존재하죠. 달과 그린비트가 같은 평행이론이라면 주목할 건 그린비트 지하에 살던 톤타타족은 자국이 없는 자원을 찾아 바다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의 지하 도시에 있던 태고의 비르카 왕국에는 날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역시 자원 부족으로 지구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톤타타족은 대인간에 발견되어 멸종의 위기에 처하는 과거를 가졌다는 겁니다. 즉 달에서 온 자들도 인간에게 발견되며 멸종의 위기에 처한 역사적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는 달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 루나리아족과 인간들이 20인의 왕으로 대입할 수 있겠죠. 드레스로자가 원피스 세계의 축도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결 구도입니다. 드레스로자와 원피스 세계가 가장 비슷한 건 원피스 세계 간 대결 구도인 디에일족 대 천륜인이라는 구도입니다. 즉 모든 것을 억압하고 세상 속에 가두어 통제하는 도플라밍고와 이들을 해방시키려는 루피의 대결. 이 대결을 원피스 세계관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것은 디에일족 대 천륜인이며 자유 대 지배라는 구도가 되어 있기도 하죠. 드레스로자가 원피스 세계의 축도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강자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이야기 중 하나는 각국의 강자들이 콜로세움에 모였다는 겁니다. 우승 상품인 이글이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을 원피스 세계관과 비교해본다면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원피스라는 목표를 위해 위대한 왕노의 강자들이 모였죠. 분명한 건 드레스로자의 최종왕 도플라밍고와 원피스 세계관 최종 보스 이무가 평행 구도도 이룬 만큼 드레스로자와 원피스 세계관은 평행이론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원피스 세계관의 결말은 드레스로자 편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드레스로자 편의 결말을 생각하며 원피스 결말을 하나하나 추측해보자면 가두 후비 슈거에 의해 도플라밍고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소본 세계정부와 싸울 때 세계정부의 노예들을 풀어줄 겁니다. 그리고 슈거의 능력이 풀리며 사람들의 기억이 돌아오고 도플라밍고의 악한 정체가 밝혀진 것처럼 원피스 세계관 결말에서도 어떤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원피스 세계관에 대입해본다면 최종막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가설 이무와 오로성이 사탄과 악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도플라밍고를 지켜야 할 해군 후지토라가 루피를 도와준 것처럼 이무와 싸울 때 해군도 루피를 도와줄 거라 보이죠. 분명한 건 드레스로자 편에서의 키포인트는 모든 것을 억압하고 세상 속에 가두어 통제하는 도플라밍고와 이들을 해방시키려는 루피의 대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세상에 가두어 통제하듯 모든 진실을 모르게 왕국을 지배했던 도플라밍고, 그리고 이들을 자유롭게 만들려고 했던 루피. 드레스로자 편은 자유를 요구하는 디엘족과 지배를 선호하는 천룡인의 싸움을 표현했던 걸로 보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